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전교조와 싸우셨던 이계성 전교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의 여러가지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혜란 TV는 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북한 이슈를만 다루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 서울시 교육청 50대 과장이 자살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교조와 싸워오셨던 이계성 선생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계성 선생님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계성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그 전교조 또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그 진영과 이제 힘차게 정말 싸우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 민주시민과 이 50대 과장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안 돌아가 찾아보니까 그 지금 자살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이분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그 아는 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이 원래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좀 출세를 하고 싶어서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주로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그 뭐 이 혁신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성애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부서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양심의 그 목소리에 어떻게 눌려서인지 자살을 했다고 이제 하거든요. 선생님 이 우리나라 교육청이 이렇게 혁신학교 이거를 지금 뭐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권 조례 뭐 듣기는 좋은데 이 내막을 지금 일반 주민들에서 거의 국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좌익 세력들은 민주라는 민주를 앞세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혁명을 하는 거죠. 지금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선 예를 들면 혁신학교 같은 거, 뭐 학생들을 입시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걔들 교육하는 거 지금 한번 가보니까요. 저 한겨레 신문 아주 편벽된 사설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걸 너희끼리 토론해봐라. 그럼 거기서 토론해서 나오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달라고. 정말로 지금 저 보수 세력은 바로 아주 대한민국을 짓밟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 자유와 창의라는 것, 민주와 창의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머릿속에다 완벽하게 민주혁명 교육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집행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분의 경우를 놓고 보면 상당히 그 직업과 어떤 그 밥그릇과 어떤 이 내심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갈등이 있기는 할 텐데요. 아니 그분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은 바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교육을 한다면은 그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조차도 전교조 담임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래요? 전교조 선생님이 싫어합니까? 전교조 담임들은 싫어합니다. 왜 교육 안 시키고 이념 교육만 시키니까 대학 진학시키는 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전교조 많은 데서 전부 그 전교조 선생님들 그 자녀들은 저 강남이라 이런 데로 옮겨서 지금 보내고. 아니 자기 자식들은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고약한 싶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학업성 평가를 보는데 이건 바로 너희 서열성이니까 보지 말아라 애들한테 해놓고 자기 아들은 가서 그리고 애들 데리고 야외 학습 나가고 자기 아들 가서 시험 보게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가서 그 교사 이름 써가지고
파면을 하고 저희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고 보면요, 그 저기 광로연 그 교육감, 지금 조의원 교육감, 뭐 이런 분들은 다 그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걸 다 없애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애들은 다 외고 나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말, 그런 식입니다. 정말 머리가 괘씸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건너간 다음에 그 다리를 없애버리면 이거보다 고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고약한 자들이 민주를 떠드는 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그래도 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랬더니 50대 과장, 이번에 장학사 출신이라 그러는데요. 예. 장학사를 할 때까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근데 과장이 되면은 자가 정책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바로 문제가 생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인권조례 같은 거, 네. 이것은 법에도 위반되잖아요. 학생이나 교사는 쉽게 얘기하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단체 활동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전교조는 저희가 법을 파괴하고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바로 저희 단체 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거기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 학교선 저들이 전교가 싫으면 교장 쫓아내라고 걔들이 나와서 집회에서 교장 쫓아내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인권조례라는, 인권을 빙자해서, 민주와 인권을 빙자해서 바로 파괴적인 좌익혁명을 하는 게 바로 인권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조례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게 동성애라든지 학교 아이들이 이 무질서한 어떤 성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보장되게끔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학교에다가 뭐 인권조례에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을 집어 넣죠. 그런데 아직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걸 집어 넣은 이유는 걔들은 가정 공동체라는 게 있으면은 사상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 아주 그게 걔들의 혁명의 틀입니다. 전교주의 빛바탕의 틀이에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없애기 위해서 취해 시작한 게 무상급식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안고 국가에서 급식을 해야 애들 사상공동체를 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바로 이성관계 눈뜨는 젊은이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억압하는데 그걸 확 풀어줘가지고 바로 우리 전교조 만나면 우리를 해방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 허용하는 것을 인권조례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를 그런 걸 넣는 뭐 윤리도덕도 파괴하는 거고 종교도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연의 섭리도 파괴하는 거. 이게 파괴하는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걔들은 그 민중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체들도 거리권을 해서 걔들이 바로 이제 시설이 돼가지고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걔들하고 얘기할 때는 전교조는 나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걔들은 사람이 아니더라. 교장도 묶어놓습니다. 자기 말 안 된다고. 그래요. 묶어놓고 애들 보고 침 뱉고 책상도 들어다 운동장에다 내다 놓고 또 그런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럼 깡패네요. 깡패가 아니죠. 애들은 아주 깡패보다 더하죠. 깡패는 의리라도 있어요. 얘는 의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장이 자기 반대한다고 그 여교사가 점심시간에 교장 밥 먹는 데 가서 뜨거운 공을 부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이 전교조는, 그 전교조 선생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성이가 1973년 교실에 했잖아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은 바로 공부해갖고 판검사로 나가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대학에서 의식화 교육된 데가 사범대학하고 법대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그때 졸업한 애들은 전부가 다 의식화 교육돼서. 아니 그 우리나라에 그때 안기부도 있었고 뭐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근데 직무유기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못 하는 게 야당들이 그 사람들 잡아놓으면은 그건 쉽게 얘기하면 탄압한다고 이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럼 야당이고 뭐고 그때 다 없애버렸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글쎄, 이런 깡패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걸 못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그 특히 좌파 그 뭐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권이 득세할 때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원칙이 너무 없고 법치가 눈치고 법치가 아니에요. 그 눈치 보다가 그냥 떠들면 봐주고 이런 게 뭐 이게 법치는 필요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거 선생님도 그 요즘에 적폐로 뭐 불려가 조사받았다면서 예, 요즘은 그냥 찍하면 불러다가 조사받는데 이제는 그 검찰에 끌려가 조사받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좌파들이 자기들이 양심수라 그랬는데 그 자들은 깡패들이었고 양심수가 아니고 깡패들이었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끌려다니는 분들이 양심수 중에 양심수들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2008년에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왜 이적단체냐면 걔들의 나도 이제 평유사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장을 하면서 보니까 얘들이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연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반과 교육체들 국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첫 번 사고로 한 게 전교조 바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검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를 쳐다보고 대표님 전교조가 어떤 세력인데 이 고발 지정을 가지고 왔느냐는 겁니다. 검사가 어떤 세력인데? 제 500명의 정규 대학 졸업생의 회원 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을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전교조인데 당신이 무슨 그리고 뭐 전임자만 130명에다 1년에 200조 가지고 밀어붙이고 나가는데 당신이 이거 해가지고 무고죄로 걸리면 어떡하려냐고 나보고 포기각서를 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검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해마도 쫓아다니면 왜 기소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우리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검찰 그 검찰직을 왜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내가 고발을 했거든요. 한상대. 그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저신 갖고 안 됩니다. 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거라 이따고 소리를 합니다. 이 검찰이. 이걸 검찰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의 지도자를 했던 사람들이 저는 정말 한강에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국민 세금만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요 좌파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들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전교조는 바로 김정은이가 붉은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이 나와 있는 게 지가 이제 전교조를 고발했죠. 그랬더니 북한 언론이 총동원해서 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 읽어볼게요. 예. 북한에서 이계수 선생님을 공격했어요? 예. 와. 그것도 한 20여 차례. 노동신문 2008년 10월 1일자 신문입니다. 예. 진보 세력에 대한 계획적인 탄압 만행, 그리고 앞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 좀 읽어보세요. 반역 도당들은 진보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탄압 발살하기 위해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한나당 패거리들이 전교조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전교조 없는 세상이 살겠다는 책까지 이거 지가 만든 겁니다. 만들어 돌리면서 국회에서 교육공개법 시행령에 전교조 소속 용단을 공개한다는 불순한 기도가 나들고 있다. 실천연대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연대 투쟁단체들의 탄압의 예봉을 돌리면서 살벌한 폭풍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명박 일당에 대한 남선인들이 분노를 하늘을 찌르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르민주끼리라는 데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날로 노후화되어가는 보수주의 결집책동으로 이제 그 전교조주에 나섰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민중의소리 논평에서는 바로 남한의 그 이념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바로 전교조 탄압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만 더 보죠. 예. 민주조선 중앙방송에서는 전교조 말살 노린 보수 세력의 망동을 규탄한다. 이런 사설을 냈고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에서는 남전교조 16중앙지역 앞에서 기자회견한 내용까지 하면서 바로 이게 이제 저는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보자기서 난 또 무슨 죄가 있나고 깜짝 놀라서 찾아갔더니 이걸 던져주면서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입니다.
걔들 북한에서 아주 붉은 신분형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이 움직이려는 것이 명확히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이런 걸 주면서 본인 보고 조심하라 그러면 이게 국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게 민중해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이에요. 예. 신문이에요, 민중해설이. 예. 이게 이제 뭐 철옥은 동생이다. 예. 철옥은 그렇죠. 동생이다. 그다음에 가재는 개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돼 있듯이 그러면 전교조와 북한은 역사적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활동을 하는 서로가 이제 끈끈한 그 밀고 당기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들인데 전교조 출신들이 지금 문화부 장관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해직 교사가 문화부 장관 하고 예, 있어요. 문화부 장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예.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폭망했습니다. 예. 폭망했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북한에 살 때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너무 갈구했는데 여기 너무 좋은 세상이긴 한데 너무 슬픕니다. 근데 우리 정말 우리 이계선 선생님 매일과 같이 아스팔트에서 이런 운동을 해오셨는데 이게 정치권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자기들의 양심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 50대 과장은 정말 그 압박과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그 양심의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렇죠.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야 될지. 근데 이제 사실은 위정자들이 전교조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전교조가 1989년에 그 창립선언문에 보면은요, 전교조의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끝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민족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중주의 만세거든요. 그리고 인간화 만세, 그리고 전교조 만세. 이렇게 그게 바로 전교조의 핵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얘기하는 민족이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일제 친일파가 된 미제 식민지다. 미군 문화라고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 교육.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걔들 뭐라고 가르치느냐?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친일파가 되면 미제 식민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바로 빨리 미군을 몰아내고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걔들이 얘기하는 바로 민족주의거든요. 그러면 몸은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이 정신적인 측면은 북한의 노동당에 의해서 살고 있었네요.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걔들이 얘기하는 민주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진 자가 없는 데를 착취하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노동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착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세금으로 다 착취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건 누가 착취하는 겁니까? 그건 재벌이 착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를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동맹이 착취하니까. 국회의원들, 예. 더불어당 국회의원들, 예. 우리를 착취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착취해갖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착취합니까? 그 자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민주란 말을 그렇게 해서 가리켜요. 노동자 동민 도시민을 착취해서 자기들 배치한 게 자본가다. 민주노총은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주노총 그 간부들은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맨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빈둥대고 그 노동자들이 진짜 말단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를 착취에다가 역대 연봉을 받고 그렇지. 허와 사치 생활을 누리고 이거야말로 착취죠. 기업인은 그래도 어디 나가서 뭘 팔아라도 그렇죠. 오려고 진짜. 노력이라도 하지만 이 민주노총 이 간부들이야말로 정말 일등 착취배들 아닙니까? 일등 흡혈귀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걔들 난 민주노총에서 또 겁서당하는 거 아니에요? 80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죠. 뭐 89년에 나온 것이 이제 아까 얘기대로 민족에서 민주는 이건 그래서 노동자, 농민, 도시민이 가진 자를 다 이 공산혁명에 때려부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의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자. 요게 바로 걔들 나와 있습니다. 책이 아주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를 말하면 사무직, 이걸 다 이제 예산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비생산 시기에 있는 사람들. 비생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정신노동보다는 물질노동을,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좀 더 이렇게, 사실 뭐 우대는 노동자를 우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죠. 그런데 사실 노동자들은 월급이 더 작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생산직들은 다 이제 그 넓어먹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이제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기생충처럼 이렇게 붙어먹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그 북한의 눈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다 기생충들이에요. 자기들이 뭘 실지 가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신노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논리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죠. 착취계급이고, 착취계급이죠. 민주노총 다 착취계급이고, 예, 전교조 예, 전교조도 다 착취계급이고, 공무원들 다 착취계급이에요. 근데 속인 거죠. 속임수예요. 걔들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속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민중이란 말을 인간화는 뭐냐면 노동자 동민이 주인이 돼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걔들은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애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참교육인데, 걔들은 참교육을 처음에 들고 날 때 어떻게 속였느냐면은 촌지 없애고 부정부패 없애고 비리 없애고 바로 인성교육 잘 시키고, 이게 참교육이다 들고 나왔어요. 듣기는 좋겠죠. 네. 그런데 이건 겉으로 국민을 속인 거고, 속은 바로 지금 얘기도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 공산혁명교육이 바로 바탕이고 겉으로 속인 거죠. 이게 지금 요새 잘 아시는 동성애라든가 뭐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애들을 위한 거다. 무슨 인권조례다, 혁신학교다. 전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걸 갖고 있죠. 겉으로는 애들을 위하는 척하면 속에서는 바로 애들을 이용해서 민중혁명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애들한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한의 역대 정부가 보수 진영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전교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 그걸 제때 막아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외부에서 침략자가 들어왔을 때 막아내지 못하면 매우 외환해지죠. 예. 이거 전교조 못 막아낸 거 보수 진영의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우리가 전교조를 탓할 게 아니라 무능하고 비겁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부라고 생각하고 5년 동안 믿고 싸웠는데,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해달라고 교육부 장관한테 수십 번 전주내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노동부 설 얘기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내가 2달 동안을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부 장관을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지켜졌다 노동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왜 내가 지금 2달 동안 여기 1인 시위를 당신 매일 할 텐데 왜 안 만나주냐. 당신 이제 이 시민들 요구를 안 들을 그 자격이 있느냐. 공무원이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비서님들이 막 떼 말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출세 때문에 예. 지금 숨진 이 과장이 똑같은 출세 때문에 예. 당분간 양심을 속이고 그런데 그 출세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 출세하려고 그렇죠. 원칙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주인이 너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왜 공무원 노조는 법의 노조를 시켜서 해산을 시켰는데 거기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 요구를 부탁을 하니까 바로 해주고, 이건 교육부 장관이 안 넣은 거예요. 같은 패거리다.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내가 가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법무팀이 물어봤더니 재판하면 우리가 진다고더라. 그 무슨 얘기냐. 공무원 노조는 법의 노조 바로 규약이 똑같이 잘못돼요. 파면 해임된 사람들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법이 위반된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도 지금 파면 해임된 데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은 그 파면 해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쪽은 뭐 9명밖에 안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 장관님이 그게 헐돌이냐고. 죄를 졌는데 집단이 크면 죄고 집단이 작으면 안 죄는 데가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이렇게 혼란한데 그때 뭐 좀 혼란스러웠대. 혼란한데 바로 이걸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 의사가 없는 거네. 그리고 바로 나가서 내가 고발장을 그러니까 냈는데 문제는 버스 진영에서 네. 장관 되고 네. 무슨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고 너무 비겁했어요. 비겁한 거죠.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예, 국민들이 지금 사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국가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 내가 하는 동안 나라를 잘 지켰다 이런 생각이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그 독립정신을 다 읽어보고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통령 자격도 안 되고 공무원 뭐 장관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상한 짓거리만 해와가지고 정말 웬만한 애매한 백성들만 지금 그렇죠. 고생하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 어쨌든 아스팔트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그래도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또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 자꾸 국민들 개도 시켜서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셔서. 제가 한 15년간 싸운 얘기가 좀 풀어놓으면 그렇죠. 많습니다. 예, 아까 너무 진짜 그랬던 얘기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했던 그 폐악질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이 알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21세기에 선진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인데 이것을 진실을 알면 깨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전교조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민노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완벽하게 좌경화로 넘어간 거고 그 촛불 세력이라는 게 그 세력 아닙니까? 선생님 힘드시지만 끝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